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품 처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CS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고객을 만나셨을 때 고객이 또 물건을 환불해달라고 하시거나 깎아달라고 하시거나 컴플레인이 거실 때 난감한 경우 되게 많으시죠. 또 이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고객으로 오는 불만, 그리고 또 잘못된 입소문 때문에 또 손실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요, 고객에게 물건에 대한 반품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 반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는 물건이 늦게 왔을 경우, 이러한 컴플레인에 관련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스토어 판매 또는 스토어의 수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반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반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반품 처리는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요,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응대해 주시나요? 반품이 일어났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건가요? 이 온라인상에서의 고객은 반품 처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품 처리는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판매 관리에 들어가셔서 반품 관리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뜨시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저의 바바지마 스토어에서는 반품했던 고객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품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상에 반품 요청과 그 다음에 일주일 내 또는 오늘 또는 3개월 내 어떤 고객이 상세 조건으로 어떤 처리 상태로 반품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뜰 것입니다. 또 그걸 보고 우리는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반품 처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배송 현황 처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 반품 처리와 배송 현황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 반품과 배송 현황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노출이 잘 돼야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과 반품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고객들이 반품을 했는지 배송은 잘 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매일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연되었을 때는 감점 요소가 있는 거고요. 배송과 그다음에 반품이 잘 이루어지고 빠르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또 노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에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은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건 들어왔을 때만 그때 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림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바쁘다 보면 또 잘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바일과 또 PC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면 또 확인을 또 그때그때 못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또 확인을 하시다 보면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배송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송 현황 관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오늘 배송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주일, 1개월, 3개월 단위 등 내가 배송 관리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뭘 볼 수 있다? 배송 현황 관리, 그다음에 반품 현황 관리를 다 보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매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품 지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반품 수거는요, 완료일로부터 1일 영업일 1일 이상 또는 반품 요청일로부터 7일 영업 이상 경과되었을 때 반품,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은 주문건은 반품 지연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요, 반품 요청일이 뭐 7일이 영업 이상이 됐거나 또는 반품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품 지연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환불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반품 수거 완료일로부터 영업이 1일 이상 경과된 환불 보류 설정이 되지 않은 주문으로 수거 완료일에 또는 4일, 영업 4일 후에 자동 환불 처리가 된다는 건데요. 환불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전에 반드시 환불 보류로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불 보류는요, 우리가 특정 사유, 뭐 예를 들어서 미수가 됐거나 제품이 또는 배송비를 청구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기타 비용으로 청구가 되었거나 등 이렇게 뭐 환불 보류가 설정되어 있는 주문건이 였을 때만 우리가 환불 보류가 되시는 거고요. 환불 보류가 분류되지 않는 사유에서는요, 뭐 우리가 취소되지 않거나 또는 환불 처리 전에 반드시 이거를 설정을 꼭 해두셔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품 요청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반품 접수가 된 주문건은 반품 완료 처리 또는 반품 거부 처리를 꼭 해주셔야지만 된다는데요. 이것이 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품에 관련된 부분과 환불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해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이것을 스마트 스토어를 앞으로 오픈하실 소상공인이나 대표님께서는요 꼭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점을 받으시게 되면 또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또 밀려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판매 관리에 들어가셔서 매일같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품 수거 완료 부분입니다. 상품 수거를 고객으로부터 완료가 됐으면 상태의 주문건이라든지 상품 수거 및 반품 배송비 결제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 완료를 처리를 됐다라고 해서 그 가품 처리 완료 등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정 사유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환불 보류를 설정을 하시고 구매자와 또 이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 부분도 또 이제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배송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겁니다. 배송 진행 중에 주문건으로 배송 추정이 좀 가능한 주문건은 배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배송 완료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배송 완료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들어가셔서 체크하시고 완료라고 또 고객이랑 통화하시고 난 다음에 받았는지 체크하시고 완료로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제 경험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의 물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 배송 완료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례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장기간 못 받은 걸로 되어서 저는 또 이게 문제가 또 발생했던 사례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저처럼 투잡으로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판매만 하시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의 물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하시는 사례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또 이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놓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상품을 취소하고 싶으면 반품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택배사와 연동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건이 많지 않으면 택배사와 연동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연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택배 물건을 많이 하지 않는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직접 또 물건을 가져가서 또 직접 보내셔야 되는 경우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택배 그 주문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완료권도 직접 다 이렇게 체크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택배 물건을 또 많이 보내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바주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분들하고 함께 또 이제 조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사와 연동 자체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아서 택배 회사에 가서 직접 일일이 써서 했었기 때문에 택배 그 번호를 다 저는 이 네이버 스토어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송 완료권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꼼꼼하게 하세요라고 미리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구매 확정 연장, 그리고 또 구매 확정 요청, 요거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구매 확정 기간을 연장한 주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매 확정 연장 사유를 확인하시고 해결된 경우라면 제가 아까 이 사건이랑 똑같아요. 구매 확정 요청 버튼에 클릭해서 누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매 확정 요청이 길어지면 이것 또한 또 나중에 정산받는 부분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또 같이 또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꼭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매 확정 요청 기능을 이용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 요청을 요청한 주문권이다라고 또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리 카테고리, 요건 아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지만, 요 노출권에 대해서 노출함을 꼭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드려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 들어가셔서, 왜 제 거는 자꾸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스마트 전시 관리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노출함으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관리가 된다라고 꼭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아무리 클릭하셔도 내 스토어는 나오지 않으신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정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정산 관리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하셨을 때도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판매를 하고 또 돈이 순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시다 보면 가장 또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이 스마트 스토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정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정산 예정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건 구매 확정일을 고객들이 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전에 그 고객들이 그 물건을 받으셨다는 구매 확정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돈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매 확정일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매 확정일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돈 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일이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열흘에서 8일 정도 되시고 판매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똑같이 판매자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상품 관리, 정산 관리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산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여기 보시면 체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정산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정산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판매했던 것들 살짝 보시게 되는 건데요. 1번 정산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해서 이제 받으실 금액들이 좀 나오시는 거고요. 이제 수수료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한 금액들로 이제 결제 금액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네. 정산 금액을 좀 보시게 되는 건데요.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와 혜택 금액을 등을 제외한 실제 금액을 입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상품가와 배송비를 포함해
구매자에게 결제한 총 금액 클릭해서 세부 정산 계획 및 목록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등 판매로 일어난 수수료 합계 금액을 수수료 합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합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혜택 정산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금 등 고객 혜택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정산. 클릭하면 우리가 이 세부 내역을 정산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별 공제 환급금이 뭔가요?라고 하시는데요. 판매자가 설정한 복수 금액 할인 또는 조건부 무료 발생 등으로 판매가 되었다가 취소 및 부분 취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공제와 환급 금액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 보류는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특정 사유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판매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급이 보류된 것이 있으면 고객사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정산관리, 정산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우리 빠른 정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열흘 동안 다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빠른 정산을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자, 좀 빠른 정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빠른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 판매자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우리가 또 이제 정산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산관리 페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격 조건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빠른 정산, 그다음에 개인정보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요, 사업자 등록증 3개월 이상으로 된 3개월 이상 동안 20건 이상의 20% 미만의 판매 반품률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신청 조건이 바로 2020년 이전에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바뀐 조건이 있습니다. 빠른 정산을 받으시려면 이거는 3개월 이상 동안이신데 지금 현재 바뀐 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